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협력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로서 기반을 잘 다져왔으며 그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도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섬기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큰데도 권한과 재정은 많이 부족하다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1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앙정부의 파트너인 지방정부가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 우선,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부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자유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분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 지방정부에 이어 기초지방정부도 만났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초지방정부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남시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시장을 할 때였다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즐거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도 했습니다. 모든 권한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를 남용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앞으로 강력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투명한 행정도 주문했습니다. 행정도 투명하게 하고 점점 더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 기회,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호크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방자치가 이 민주주의의 초등학교, 토대지요, 토대. 그래서 기초지방정부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어진 정책 건의 시간에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미래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자리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행정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면서 모든 주민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 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0.7% 늘었습니다. 10월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소비 회복세에 따라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긴 연휴와 잦은 비 등으로 감소폭이 커지며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부진과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농림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면서 증가폭은 축소되었고 실업자는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였습니다. 10월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2만 1,000명으로 전월 동월 대비 3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구직 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어슴 인구는 25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청년층 쉬어슴 인구는 40만 9천 명으로 9천 명 감소한 반면 30대에서 33만 4천 명으로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30대 쉬어슴 인구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청년층 일 경험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AI 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와 함께 청년 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고용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11일 밤 10시 14분,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매몰자를 수습해 나옵니다.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매몰자의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후 인근 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또 다른 매몰자의 위치를 새로 파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절단기로 철근을 잘라가며 매몰자 구조에 나섰지만 12일 새벽 5시 2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은 여전히 매몰 상태입니다. 이 중 1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나머지 1명은 위치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한 뒤 수색과 구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수색, 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9개 구조대 72명이 24시간 교대로 투입돼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1명에 대해서는 구조견과 드론, 매몰자 영상 탐지기 등 모든 장비를 투입,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가동합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구역부터 구조대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과 항공드론팀 등 전문 안전관리 인력이 현장 전 구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전 대원에게 즉시 대피 신호를 전파합니다. 무전과 차량 사이렌, 스피커를 통해 신속한 철수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중수본 회의에서는 구조대원과 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오영민 중수본 대변인은 구조대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 보니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심리지원과 특수검진 등 가능한 모든 수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통합지원센터를 구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의료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76%를 차지했습니다. 엑소로는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온라인이 글로벌 수출 판로로 중소기업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전용 수출 플랫폼을 육성합니다. 민간에서 시장성이나 혁신성을 검증받은 국내의 중소유망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엄선해서 K브랜드 전문 글로벌 플랫폼으로 키우고 유망 플랫폼 기업당 정책자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해 해외 법인 설립을 돕습니다. 플랫폼 리뉴얼, 글로벌 마케팅 등 소요 비용도 보조할 계획입니다. 수출 품목을 다변화합니다. 동행축제 등의 히트 상품을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품목에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수출 제품 현지화 컨설팅 사업을 시행합니다.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사용원료, 포장 등을 착오 없이 제품에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물류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인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가 구축 중입니다. 내년 말 서비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B2B 거래를 지원 중인 고비즈 코리아는 온라인 수출 통합관리 사이트로 전면 개편합니다. 온라인 수출 사업 신청, 수출 애로 접수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판매 대금 보장보험도 신설합니다. 기업들은 플랫폼사의 지급 불능 상태에도 정상 예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산업과 실물이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 올라가는 힘을 결국은 금융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제도약을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의 대표격인 첨단산업전략기금 출범 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공식화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 산업 전략기금 등을 통해 총 150조 원 규모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조달한 자금을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분야에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AI와 반도체 쪽에서 빠른 투자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 자금인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건전성을 해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 열기에 신용대출은 지난달 1조 원 늘며 증가 전환했습니다. 추이를 보면 이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 영향과 가계부채 등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지역 조정을 위해 통계를 의도적으로 빠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나 규칙에 따라서 발표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담긴 PF 특별보증. 착공 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의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PF 대출 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과 사업성 평가 비중을 완화했습니다. 또 중소건설사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자격 완화로 도입 2달 만에 5곳의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안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2027년까지 약 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금융 쪽에 애로가 있어서 우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그 대출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허그를 통해서 저희가 보증을 함으로써 한 2천억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서 2조 원 정도의 그 자금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중소건설사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물량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약 3에서 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차 모집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에 나선 가운데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계의 제안을 반영해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 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순위 30 이내 건설사의 우선 지원 신청 등 요건을 완화합니다. 산업재해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소매업과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0명입니다.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전구를 교체하다 떨어져 사망하거나 탑차에서 물건을 하역하던 중 차량이 후진해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비, 청소업에서는 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찰 중 얼음이 낀 바닥에서 미끄러져 숨졌고 간이의자 위에서 천장에 거미줄을 제거하다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안전조치가 마련됐다면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5대 중대재해 중 하나인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부딪힘 사고를 막으려면 현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장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 보수 작업 전에는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조치만 잘 마련됐다면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노력으로 기소가 안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를 충분히 증명할 수는 있거든요. 설령 무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정함에 있어서 강경 요소로.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각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재혼 가정 여부가 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재혼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던 배우자의 자녀 표시가 세대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민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밖에 전입신고 과정도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한결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민원 신청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습 한파와 폭설 등 기후 변동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 정부가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겨울철 원예 축산 등 농업 분야 재해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담 4개 부서 인력 13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와 피해 예방 요령을 전파합니다. 피해 상황의 신속한 집계와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공조합니다. 또 정부는 해마다 폭설 강도가 심해지는 만큼 많은 눈에도 버틸 수 있도록 원예시설의 내재해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시설의 표준 설계도를 개선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 농협과 협력해 시설물 철거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농작물과 가축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를 제공합니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농작물 재파종과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대책에 앞서 취약시설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중인 정부는 미흡시설 보완 조치를 다음 주 내로 마칠 예정입니다. 10월 달부터 인삼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노후화된 축사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조치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에는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와 행동 요령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캠핑에서 많이 쓰이는 조리용 연료인 고형 에탄올. 고체 형태로 휴대가 편리하고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고형 에탄올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기준치 10%를 넘는 메탄올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품별로 CK 코리아 주식회사 제품에서 56%, 코프304는 30%, 주식회사 동양인터내셔널과 주식회사 코코일 등에서는 메탄올이 20% 넘게 검출됐습니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한 물질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위험해 유해 화학물질로 관리됩니다. 캠핑용 연료 시험 결과 고형 에탄올 연료로 표시 광고한 일부 제품은 메탄올을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었고 품질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의 개선 공고에 따라 4개 사업자가 기존 제품의 판매 중단 또는 품질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탄 목재나 톱밥 등으로 만든 성형수 5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호산차콜 제품에서 기준치를 9배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는 구토, 설사,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업체는 기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교환이나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아오는 공을 맞히기 위해 배트를 힘껏 휘두르고 글러브를 끼고 서로 공을 주고받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의 주인공은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이뤄진 이티야구단 선수들입니다. 공도 무서워하고 막 공도 못 치고 했었어요. 시합할 때 응원도 해주고 치는 거랑 잡는 것도 잘 도와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티야구단은 지난 2024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옛날에 예산이 부족해서 야구복을 맞추지 못했었는데 야구복도 새로 구입하고 다양한 캠프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하계 방학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제도를 넘어 지역의 삶과 공동체를 바꾸는 참여형 기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고 충남 부여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의 집이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재정을 확보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지정기부가 자리 잡으며 기부자 스스로 지역 문제를 선택해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모금액만 약 349억 원, 지난해보다 1.7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지역의 청소년과 복지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정기부의 확산 배경에는 민간의 참여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이 돈을 어디 써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기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확산되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민간 플랫폼 확대를 통해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법인기부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참여형 기부로 자리 잡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누군가의 기부가 지역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전담반 추진성과 브리핑을 통해 감사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는 한 명당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강 실장은 순환보직제도 개선과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과제를 공개하고 구체적 추진 계획은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